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복권방이라고 아시죠? 그런데요, 요새 이 복권방의 주 고객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아니라 20, 30대 젊은 층이라고 합니다. 젊은 층들이 복권 열풍에 쌓여있다는 사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이들의 희망을 없애버린 것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되는 측면인데요. 젊은 층들이 자신의 미래를 요행이 아니라 노력과 능력에서 찾는 사회가 돼야 사회적 차원의 미래가 있는 법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정말 암담합니다. 이런 암담함을 조금이라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이 어떤지는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포장하고 국민 참여의 확대가 권력 투쟁의 다른 이름인 정치 현실은 국민들의 암담함을 걷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어두운 그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적 명분이란 국민들이 그 속을 볼 수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정치권이 내건 명분은 너무나 속이 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정치가 이 수준까지 떨어졌는지 할 말이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은 오빠, 이제 주거래 은행 쉽게 바꿀 수 있대. 아, 금융개혁 얘기지? 이사 땐 금융회사 주소 변경을 한 번에, 실손보험금 청구는 병원에서 바로, 펀드와 예금을 하나의 계좌로 세금 혜택까지. 시원하게 달라지는 금융 서비스. 금융개혁으로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올겨울은 르노 삼성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겐 봄입니다. 봄처럼 기분 좋은 혜택. 르노 삼성자동차 고객 누구나 취득세 100만 원 지원부터 관리박스 조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12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르노 삼성 자동차. LPG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셈법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연쇄 탈당이 없도록 집안 단속에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데, 그런데요, 어제와 오늘 당무를 쉬고 부산으로 향한 문재인 대표, 어떤 생각을 갖고 올라올까요?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위원회를 열었다고 하죠. 질서 있는 당의 단합이 절실하다, 이런 결의문을 채택을 했는데,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가능할지 한번 문재인 대표 측근 중에 한 명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예. 홍 의원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네. 몇 명이나 나갈 것 같으세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30명? 분위기로는 예. 지금 나가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신중한 분위기로 좀 돌아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14일, 15일, 16일 이런 탈당설이 있었는데 좀 그런 당내 여러 분위기가 작용했다고 보고요. 저는 한 명도 안 나가고, 하여튼 당 내에서 어찌됐든 저희가 좀 치열한 그런 논쟁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 그렇게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하더라도 저는 5명에서 10명 사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예, 5명에서 10명 사이요. 네네. 근데 지금 홍 의원님께서 상당히 신중한 모드다, 그리고 당내 분위기 때문에 그 모드가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 국민들에게 저희들이 비치는 모습이 어떤 분열과 무능,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탈당으로 그렇게 극단적인 처방을 하는 거는 또 다른 어떤 실망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정치인으로서도 이 탈당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홍 의원님은?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도 아시지만 2008년도인가요? 그때 선거 전에 한 5개월 동안에 당을 한 5번인가 6번 만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하나로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경험을 해봤던 분들이 또 그 이야기를 어제 많이 했습니다. 그때 결국 어떤 분은 9번 당적을 바꿨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좀 많은 분들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제가 그때 야당의 대선 후보 토론회, TV 토론회 사회를 봤거든요. 네네. 한 3번인가 4번 봤는데, 네. 이게 당명이 그때만 해도 2번인가 바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가지고, 이 사회를 보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당명이 그런 경우도 있었던 그게 생각이 나는데. 아니, 어제도 예. 그 이름을 다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지 대통합민주신당 뭐. 탈당을 자기들이 네. 했다가 계속 당을 바꿔서 소통합, 대통합 뭐 하면서 이제 그분이 한 분이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해서 당명도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극단적인 혼란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막상 탈당하는 것이 예.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 다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표도 이제부터는 좀 더 어떤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좀 당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고민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냉각기를 갖고 어떤 결정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나가려고 하는 분들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분들의 얘기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문재인 대표 사퇴 아닙니까? 네, 그분들은 지금 최근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부터 문재인 대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그때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이해찬 당대표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대선 직전에 그걸 당대표를 내려놓게 했었어요. 예.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도 하여튼 문재인 대표는 안 되고 또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가 되니까 당대표 돼서도 안 되고 문재인 대표는 안 된다는 게 그분들의 일관된 주장이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상황도 문재인 대표 사퇴 요구가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문재인 대표 사퇴가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하는 유일한 목적이듯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네. 사실 그 문재인 대표 측에서 네.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나가려고 얘기가 나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을 잡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다. 우리 예를 든다면 네.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사퇴 성명 발표하는 바로 그날 새벽에 집에 찾아가는 것까지 좋았는데 빈손으로 갔다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 문재인 대표 측 인사들이 거의 뉘앙스가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 나가려면 나가라 라는 식의 어떤 언급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의 분열을 촉진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예. 안철수 대표 집을 찾아간 것은 그때 이제 당내에서 저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탈당만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시도를 해보자 해서 의원들이 사실 74명이 연서명을 해가지고 저희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 양측에 이걸 우리가 전달하자.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일단 안철수 대표는 탈당하지 마시라.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했고 이제 세 번째는 문안에게 모든 정권을 우리가 위임하겠다. 정권을 위임할 테니 앞으로 그 당의 수습책이든 혁신안이든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분이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하면
우리 의원들은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거기에 따르겠다. 이걸 결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을 들고 이제 중진들 세 분이 그 안철수 대표 예. 집을 먼저 찾아갔었고요. 예. 그분들이 이제 좀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문재인 대표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그 안이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굉장히 획기적인 안입니다. 예. 네. 문안 두 분에게 예. 모든 정권을 다 드린다. 그리고 두 분이 결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따른다. 모든 예. 당이 그 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마지막 그런 노력이 이루어졌던 거죠. 예. 자, 지금 어쨌든 이제 안철수 의원은 탈당을 했고요. 네네. 지금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아까 아마 탈당 숫자가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사실 손학규 전 대표나 아니면 김부겸 전 의원이나 네. 이런 분들 그리고 물론 김한길 전 대표 뭐 이런 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숫자는 늘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고 판단하세요? 저는 손 대표님이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물론 정계 은퇴도 하셨으니까 탈당도 없겠습니다만. 네. 지금 그런 상태이시고요. 또 결국은 우리 총선 승리나 또 대권에서의 어떤 정권 교체,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 이걸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분의 한 분이고 지금 상황을 저는 같이 공유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제 대구에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친노들이 주류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 정당의 후보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라는 분석이 언론에 나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제 김부겸 의원이 참 새누리당의 아성인 대구에서 참 고군분투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대구의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분위기가 예. 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에서의 판단도 좀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대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한길 전 대표도 그냥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아마 김한길 대표도 과거에 그런 제가 말씀드린 많이 2008년 했죠. 분당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예. 때문에 그것을 또다시 되풀이하시진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의 수습책은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질서 있게 하여튼 단결하고 혁신할 수 있는 안을 좀 문재인 대표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실 문재인 지도 체제에도 보완될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습책들을 저는 내놓을 걸로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일단 우리 중앙당을 통과한 혁신안이 있습니다. 네. 저희 의원들 20%를 엄정한 평가에 의해서 공천에서 배제하고 또 결선 투표라든지 저희가 아마 과거에 실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제도들을 지금 도입해서 그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면 저는 대단한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당의 지금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혁신안을 제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실행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당의 그 어떤 지도 체제의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도 알겠습니다. 어떤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저는 10살 심서원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다려져요.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니까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대요. 가족도 없고 케이크도 없으니까요. 제 친구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산타가 되어주세요. 지금 바로 02544-9544, 02544-9544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하은맘 S프로젝트와 함께합니다. 02544-9544 기아대책.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사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사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우리은행 백장대수 하세요?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님들 100만원 상품권 받고 우렁차게 웃으시라고 백장대소 이벤트. 통장과 체크카드만 만들어도 커피가. 2개의 금융상품을 더 가입하면 최대 100만원 상품권의 기회를.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벤트 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참조.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비교하지 마십시오. 2998세대 대단지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라이프. 비교하지 마십시오. 2998세대니까 가능한 원스톱 생활 환경. 비교해보세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132의 새로운 주거 중심. 힐스테이트 운정. 1899-2919 현대건설. 누구나 꿈꾸는 반포와 모두가 바라는 자이. 두 개의 꿈이 만나 하나의 오늘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눈부신 오늘을 위한 반포와 자이의 콜라보레이션 신반포 자이 1644-5090 GS건설. 탈 때마다 설레고 익숙하지만 새로운 놀이기구처럼 소나타에 익숙해질 때 소나타는 변화한다. 디젤과 1.6 터보를 더해 시작 7가지 소나타.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화요일 아침 출근길 7시 34분 5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나성숙 캐스터. 네, 30분 사이에 출근길 교통량 많이 늘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이동하는데 창동교에서 성동교 구간 전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40분 정도 감안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난지 나들목에서 동작대교, 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강동 쪽으로 정체 구간 통과하는데 45분 가까이 소요됩니다. 분당 수서로 복정 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데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입시과정 전반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예. 고위층이나 로스쿨 교수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일자 실태조사에 착수한 건데요. 로스쿨 25곳 전체를 대상으로 전형 절차 등 입시 전반을 조사하기는 2009년 로스쿨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로스쿨 음서제 의혹은 수없이 제기돼 왔는데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을 증폭시킨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었죠. 소문으로만 나돌던 로스쿨 입시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로스쿨 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예. 누리꾼들은 가난한 집안 출신 로스쿨생으로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정말 실력 없이 배경으로만 들어왔다면 그런 일은 두 번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이번 조사가 면죄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중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당부합니다. 입학보다 졸업 후가 진짜 문제죠. 이런 지적을 하신 분도 있었네요. 입학도 문제인 경우에는 졸업 후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피해를 주거든요. 네. 딴 사람한테 진짜 실력 없는 사람이 많이 들어왔다면. 그런데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야지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거 교육부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진짜 이런 거 파헤쳐가지고 없는 사람들 억울한 거 바로 잡아주는 거 이거는 사시냐 뭐 로스쿨이냐 이 문제보다 훨씬 위에 있는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하고 똑똑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12월 중순인데 안 추워요.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이 일주일 지났는데요. 네. 영상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추워진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비가 내린 뒤에 추워진다고 하는데 예. 근데 이상 기온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미국 워싱턴에서는 벚꽃이 만발했고요. 예. 흔치 않은 겨울 더위 속에 산타 복장을 하고 수상 스키를 즐기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웃인 일본 도쿄도요. 12월 낮 기온이 초여름 수준인 24.1도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예. 이거는 올겨울 역대 세 번째로 강한 슈퍼 엘니노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예. 특히 전문가들은 올해 관측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 비가 그친 뒤로는 영하로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추위도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예. 누리꾼들 눈이 귀해지겠습니다. 지구 막 쓰지 말고 기후는 우리가 지킵시다. 이런 반응 보이셨고요. 예. 11월 중순에 모기에 물렸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은 추워야 제맛인데 날씨가 이상해집니다. 예. 무슨 날씨 폭탄이 터지려고 일어나요? 불안합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네요. 아유 정치도 이상한데 뭐 날씨가 이상한 거 아니 날씨가 이상하니까 정치가 이상한 건가? 다음 뉴스 어떤 거예요? 네, 국내 뇌졸중 발생은 한 주의 시작과 끝인 토요일과 월요일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기사인데요. 예. 질병관리본부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동안 전국 8개 대학병원에서 뇌졸중을 진단받은 8,500여 명을 조사한 연구 결과 이 같은 경고가 나왔습니다. 뇌졸중 발생은 일주일 중 토요일이 가장 많았고요. 평일보다는 월요일 등 주 초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고혈압 등 뇌졸중 위험 인자가 생활 패턴이 일정한 평일에는 잠복해 있다가 업무의 시작이나 종료 시점에 한꺼번에 폭발하듯이 발병을 촉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특히 직업을 가진 1,747명 가운데 1,308명이 남성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 남성이 뇌졸중에 취약하다는 사실도 입증이 됐는데요. 누리꾼들은 신빙성이 간다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월요일이 이렇게도 무서운 요일입니다. 월요일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분도 있었고요. 월요일에 출근하면 회의도 많고 이때 스트레스도 많으니 공감이 갑니다. 경무에 시달리다가 토요일 아침에 긴장이 딱 풀리니 증상이 오더라고요. 이런 분도 있었네요. 아니 뇌졸중 안 걸리려고 일주일 내내 직장 나오면서 일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이 야권뿐 아니라 여당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야권이 어떤 식으로 재편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년 총선 전략도 달라져야 할 테고 안철수 의원이 중도기업 시장을 선점하면 새누리당 내 일부 세력이 또 동조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 들어보죠. 친박계 핵심 의원이시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국회 얘기 잠깐 좀 해보죠. 이게 지금 일 처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임시국회 기간이지만 지금. 그래서 뭐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한테 주요 법안 직권상정 요구하고 있는데 직권상정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오죽 답답하면 우리 당에서 그런 그 주장을 할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은 지금 당장에 만약 야당이 제 기능을 하면 야당과 협상을 할 수가 있는데 야당은 그 지도부가 붕괴된 상태에 있거든요. 예.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안을 상정해서 표결을 해야 될 그 국회의 기능이 완전 마비가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입법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거든요. 국회는 기능 부전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결국 국회의장의 그 직권상정 밖에는 없는데 예. 이른바 선진화법이라는 그런 사실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든 이 법 규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참 걱정이에요. 근데 이제 정의화 의장은 선거구 획정 같은 문제는 직권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문제는 안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뭐 정의화 의장께서 과거에도 차례 그런 정도로 행보를 보이셨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도부가 붕괴됐다 이런 표현 쓰셨는데 요새 더 복잡하게 된 것이 바로 안철수 의원의 탈당 아니겠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철수 의원은 사실 저는 같은 국회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 같이 자주 보는데요. 예. 개인적으로 그분은 인간적으로 상당히 순진한 분인데 새정치연합에 들어가서 버틸 수가 없었을 겁니다. 특히 친노 운동권 세력들은 그 안철수 의원을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대로 생각했을 텐데 안철수 의원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것이거든요. 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2012년도 그 대선 당시에 예. 안철수 의원이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예. 후보자 양보. 또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또 양보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한테. 그래서 이제 다음 대선 국면에 가서 박원순, 그다음에 문재인, 안철수 이 세 명이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격돌하게 되면 그 두 분이 문재인 대표나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또 후보 양보를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거꾸로 여론이 안철수 의원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당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을 또 전혀 눈치채지 못할 분들이 아니니까 다음 대선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안철수 의원은 반드시 당을 나갔어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결과가 지금 빚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원시적인 수준으로 가서 되겠는가 지켜보니 이제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지금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일여 다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한테 유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도로 보면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중도층을 충분히 흡수하고 또 어떤 혁신적인 새정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한다면 그럼 우리가 오히려 중도층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큰 문제점에 빠질 수도 있고요. 과거에는 그 4당 구조에 갔을 때 여당이 참패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도가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 국면에서 유권자들에게 그 새로운 어떤 비전을 보이지 않으면 또 여당으로서는 기득권 세력으로 그 낙인 찍히는 그런 그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연장선상에서 이 안철수 의원의 멘토로 불리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요. 그 안철수 의원한테 낡은 진보 천사뿐 아니라 낡은 보수 타파도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 모양이던데 어쨌든 새누리당 내 참신의 인물도 안철수 의원이 영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할 텐데 정작 안철수 의원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별로 없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늘 새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새정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새정치다. 또는 국민에게 물어보라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자신이 새정치가 어떤 것인지 해답을 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도자는 남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비전을 보여주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은 그런 능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에서 비록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과연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안철수 의원에게 정치적 미래를 걸 사람이 과연 분명히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공천 룰에 관해서 얘기가 나올 때요. 전략 공천 뭐 안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현역한테 유리하고 정치 신인한테는 좀 불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공천에서 사실 거의 희망이 안 보이는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이 중도로 표방했을 경우에 글로 갈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에서 공천 개혁을 한다면서 내세우는 이 상향식 공천 제도가 사실상 현역 의원들에게는 거의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계속 끌고 간다면 희망을 갖지 못하는 많은 정치 시민들이 안철수 의원의 어떤 개혁적 브랜드를 또 개혁적 브랜드 밑에 모일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안철수 의원이 어느 정도 그런 비전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죠? 지난 수년간 보여주지 못했는데 갑자기 나타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보면 그 쌍방향으로 소통이 좀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한계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공천 제도를 만들면서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현행 공천 제도를 끌고 가면 국민들의 눈에는 기득권 수호 정당이라든가 또는 낡은 보수 정당이라든가 이런 그 이미지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금 이제 그 공천 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실 거니까 그죠? 앞으로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죠.